오랫동안 한 곳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목표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열심히 산다고 산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 내가 원한 삶이 아니라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하나 진득하게 하지 못하고 몇 년째 삶의 길을 헤매고 있는 프로 방황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것들이 의미 없고 물거품이 되는 것만 같은 순간이 지금도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순간도 두려워하지 않고 방황을 즐기기까지 하게 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막막한 미래에 주저앉아 버린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심리학을 좋아했어요. 저는 평생 심리학 연구를 하면서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학원 졸업 직전 학기에 갑자기 취업을 준비하게 됐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은 멀어져 버렸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는 그 막막한 심정으로 몇 달 동안 여기저기 휩쓸려 다녔어요. 어찌어찌 취업을 하고 만 2년 정도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진짜 운 좋게도 팀장님만 빼면 모든 팀원이 너무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다가 회사 사정으로 같이 일하던 팀원 대부분이 퇴사를 하고 그 자리를 새로운 사람들이 채웠습니다. 그 후로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상태로 아무 계획 없이 퇴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다시 길을 잃고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한참 쉬다가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당장 돈을 빠르게 벌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하고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돈이 벌리기 시작하니까 신기하고 재밌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돈을 벌겠다고 마음먹은 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더라고요. 내 사업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기 싫어하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혼자 계속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 시점에 책 한 권이 저에게 되게 많은 도움을 줬는데요. 바로 스티븐 도나휴의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입니다. 저자가 실제로 사하라 사막을 종단한 경험을 바탕으로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저자는 인생이란 산이나 마라톤이 아니라 사막이라고 말합니다. 산에는 정상이 있죠. 마라톤에는 결승점이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명확한 목표 지점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전략을 잘 짜고 열심히 준비하면 대부분 성공적으로 여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막은 달라요. 내가 선 자리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건 당연하고 그 끝이 어딘지, 어딘가에 끝이 있긴 한 건지 아예 알 수 없습니다. 최신 지도를 준비해봤자 내가 사막에 발을 들여놓을 때쯤 지도의 길은 모래바람이 벌써 다 날려버린 후예요. 인생은 이런 사막입니다. 잘 가던 길이 끊어져서 당황하고 머뭇거리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또 당장 따라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인생이라는 사막을 건널 때는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을 사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지도에 그려진 길이 바람에 날려 사라져버렸다면 우리는 길을 잃겠죠. 하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명확히 하고 나침반으로 그 방향을 확인하면서 간다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든 그게 우리의 길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따라가고 있던 그 하나의 길, 끊어지거나 사라져버려서 여러분을 멘붕에 빠뜨린 그 길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이 책을 읽고 저는 제가 가고 싶은 삶의 방향이 뭔지 생각해봤어요. 방향을 잃어서 방황하는 건데 내 삶의 방향이라는 게 있긴 한가 싶었지만 그동안 제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좀 되돌아봤어요. 저는 여러 심리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을 보고 임상심리학을 공부해서 도움을 주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또 아무것도 모르고 닥치는 대로 자소서를 쓸 때도 언제나 진심을 담아서 쓴 내용이 있었습니다. 임직원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 사업을 하면서 저 스스로 방황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시점은 내가 일을 억지로 하고
있다는 생각과 그 스트레스에 내 일상의 즐거움과 행복을 빼앗겼다는 걸 느꼈을 때였어요. 결국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삶의 여유였어요. 특히 종종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요. 내가 먼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도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돕고 싶다는 게 제 삶의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아가는 방향의 끝이 어떤 모양새일지, 끝이라는 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한 방향만 지킨다면 이리저리 걸어 다녀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꽤나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의 방향을 정한 후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도 한숨보다는 호기심과 모험심이 샘솟았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처럼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편리하게도 지금까지의 직업을 바탕으로 제 삶의 방향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게 어려운 경우도 있겠죠. 그렇다면 꼭 직업만을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 취미나 취향,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나는 지금까지 학교와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공부밖에 안 해봤다. 하지만 나 혼자 해먹는 거라도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했구나. 혹은 내 성적이 잘 나오는 것도 중요했지만 친구나 동생한테 내가 아는 걸 가르쳐주고 그들의 결과가 나아질 때도 정말 뿌듯했구나.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방향을 정한 후에는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고 나침반을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 마음속 나침반이 여기다 하고 알려줄 때까지 잠깐 물도 마시고 땀도 닦는 거예요. 나침반 바늘이 멈추기도 전에 성급하게 출발해버리면 오히려 틀어진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돈을 먼저 벌겠다고 온라인 사업을 시작한 게 아마 그런 실수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나침반이 방향을 가리킨다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수많은 길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보세요. 그렇게 나만의 방향을 따라간다면 다음번에 또다시 길이 끊어져도 지금처럼 막막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다시 나침반을 볼 때가 됐구나 하면서 물병과 수건을 꺼내고 다시 숨을 고르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나만의 방향을 정하더라도 그 방향을 따라가는 게 두렵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이 또 다른 방향의 시작인 게 아닐까 걱정될 수도 있죠. 그런 불안감이 들 때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 책도 한 권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스토어 T 콜레의 나귀를 탄 소년입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이 책에도 사막 이야기가 나와요. 유일한 가족이자 삶의 멘토였던 아버지를 떠나보낸 주인공 톰이 꿈속에서 3가지 시험을 치르는 이야기인데요. 톰은 이 3가지 시험을 통해 완전히 길을 잃었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그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중 첫 번째이자 다른 모든 것들의 기반이 될 교훈은 바로 카르페 디엠,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위해서는 생각에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지 못하고 상념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게 되고 미래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과거를 되돌아볼 수는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길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그래서 내 과거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래서 자책과 자괴감이 든다면 멈추세요. 그런 생각은 결국 지금 이 순간의 의미까지 빼앗아 버립니다. 또 미래를 그려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내 삶의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때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즐겁게 상상해보는 건 좋지만 뭔가 잘못될까봐 미리부터 걱정하고 불안해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 이 순간의 몰입을 깨버리고 그 걱정거리를 현실로 만들 뿐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면서 방황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향을 잃지 않고 언제나 멋진 길을 개척해 나간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MZ들의 마케터이자 인플루언서
숭, 이승희님입니다. 이승희님은 원래 관심도 없던 치기공과에 진학한 후에 치과 코디네이터로 취업했다고 하는데요. 우연한 기회로 마케팅을 접하고 그 마케팅 기술을 시도해보고 싶어서 개인 블로그에 치과 마케팅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노력과 성과 덕분에 병원에서도 아예 마케팅 일을 하게 됐다고 해요. 또 우연히 배민을 알게 되고 멋진 브랜드라는 생각에 소위 말하는 덕질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인연으로 배민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배민 마케터로 일하게 됩니다. 근데 회사에서 일을 해보니까 4년이 넘는 경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대학생 인턴보다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 근무 시간 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그 과정을 꼼꼼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숭님은 대한민국 MZ를 대표하는 마케터이자 기록이라는 행위에 일가견이 있는 인플루언서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숭님은 마케팅이란 걸 접한 이후로 그 업을 삶의 방향으로 삼으면서 일과 관련된 모든 순간에 몰입했어요. 치과에서도 배민에서도 스스로 일을 못한다고 느꼈을 때 나는 왜 그동안 이걸 준비하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분이라고 과거의 자신을 자책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없이 살았을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보다는 어떤 태도로 일하고 싶다, 어떤 일을 하고 싶다 라는 큰 방향성을 가지고 그 순간순간에 몰입하는 힘이 더 컸기 때문에 숭님 앞에 언제나 새롭고 멋진 길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만의 방향을 찾을 수 없고 내가 가는 길에 후회와 걱정이 자꾸 들러붙는다면 여러분도 그 잡념을 최대한 떨쳐내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에 몰입해보세요. 그 몰입의 순간이 쌓여서 내가 언제 기뻐하는지, 언제 보람을 느끼는지, 또 언제 화가 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나에 대한 통찰이 차곡차곡 모일수록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더 뚜렷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삶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 읽어볼 만한 책 2권을 소개해드렸는데요. 2권 모두 제가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막막할 때 정말 큰 도움을 준 책입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에서 오늘 저는 첫 번째 방법만 소개를 드렸거든요. 근데 나머지 5가지 방법도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통찰을 담고 있어서 삶에 대한 고민이 많은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귀를 탄 소년도 3가지 깨달음 중 첫 번째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어요. 2번째와 3번째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2권 모두 약간 뭐랄까요?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꼭 읽어보세요 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은 저자가 문화시민으로서의 도덕성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을 잃었는데 표지판에 아랍어만 써 있어서 자기는 못 읽는다고 그 표지판에 돌을 던지고 논다든가, 호텔에서 쫓겨날 정도로 아이들과 시끄럽게 논 걸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든가,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이 책을 영상에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받아들일 것만 제가 뽑아먹고 별로인 부분은 반면교사로 삼고자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제 영상은 물론이고 제가 소개하는 책까지 모두 비판적인 시각으로 걸러들어주세요. 그리고 나귀를 탄 소녀는 저자가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구성이나 맥락이 부자연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A까지만 본 것 같은데 주인공이 갑자기 급발진해서 B를 지나서 C까지 혼자 가버린 느낌이랄까요? 나는 아무것도 이해 못했는데 주인공 혼자 깨달음을 얻어서 뭐야 왜 혼자 깨닫는데 하는 당황스러운 지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갑자기 그 B와 C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되게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독서노트를 쓰려고 밑줄 쳐놨던 문장을 필사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이 소리였구나. 근데 왜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었어? 하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작가가 전달하려는 메시지 자체는 마음이 지치고 흔들릴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 여유를 갖고 2-3번 정도 찬찬히 읽어볼 마음이 드실 때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삶을 방황하고 있을 때 그 불안함을 이겨내고 오히려 방황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인생을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나만의 방향을 찾아 다양한 길을 시도해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도 마음의 여유라는 제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리한 것 같아요. 사실 유튜브도 이 삶의 방향을 따라가기 위해서 시작했는데요. 책이야말로 제가 생각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색의 시간을 제공해준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수많은 고민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께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자신만의 답이 책에 들어있다고, 그 답을 책에서 직접 찾아볼 때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부푼 꿈을 안고 시작했지만 사실 저도 여전히 불안하긴 합니다. 낯설고 생각해본 적 없는 길을 가는데 어떻게 설레기만 하겠어요. 그리고 그 방향과 맞지 않는 지금의 일은 천천히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아마 한동안 또 수입이 없겠죠? 그래도 굶어 죽기 하겠습니까? 혹시 유튜브와 독서 관련 사업이라는 새로운 길이 또 끊어지더라도 이제는 제가 찾은 제 방향을 다시 확인하고 숨을 고르면서 저는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길, 그리고 불안하지만 설레는 그 새로운 길로 다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